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세워온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좀 특별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루는 최신 트렌드나 기술 논문은 아니고요. 성인 문해교과서, 초등과정인 배움의 나무 8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매일 걷는 거리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간판이나 표지판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 흔한 KTX나 카페 메뉴판에 IC, 화장실 문에 적힌 푸시 같은 글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암호벽이라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막막하겠죠.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을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조명하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해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풀어보죠. 교과서에서 알파벳 대문자 S부터 G까지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알파벳 배운다고 하면 어는 사과, B는 소년,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애플, 보이. 이거 완전 국룰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교과서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일상생활과 직결된, 그러니까 생존형 언어부터 가르치는 거죠. 저도 처음 이 책 펼쳤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사과나 고양이 같은 쉬운 단어 대신에 SOS, 티셔츠, 유턴, KTX, WWW, DMZ 이런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 글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WWW나 DMZ 같은 약어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교과서를 배우시는 주 연령층, 그러니까 주로 노인분들의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그분들의 실제 삶의 맥락이요? 네, 이분들에게 애플이라는 단어는 당장 몰라도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하지만 KTX를 모르면 당장 명절에 손주 보러 갈 기차표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급 상황에서 SOS 버튼을 누를 줄 모르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요. 그렇죠, 생존이랑 바로 연결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알파벳 교육이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암호를 해독하고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와, 진짜 와닿네요. 단지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용자 환경, 즉 UI를 읽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암호들을 해독하지 못하면 현대사회라는 인프라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약간 그 스마트 환경, 스마트폰에서 아이콘 의미를 전혀 모른 채로 최신 스마트폰을 조작해야 하는 막막함, 딱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절묘합니다. 세상의 기호를 읽어내는 입력, 그러니까 인풋을 배웠다면 그 다음은 세상 속에서 겪은 내 삶을 기록하고 주도권을 쥐는 출력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네, 이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과서의 일기쓰기 단원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특히 교과서에 수록된 3월 20일자 일기 예문은 저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가셨던 그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출금표 쓰는 법을 몰라서 결국 은행 직원한테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담담하고 솔직한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내 소중한 자산을 움직이는 일인데 단지 그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통제권을 생전 처음 보는 타인에게 온전히 넘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 짧은 일기 속에 담긴 무력감이나 취약함의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일기의 마무리가 그냥 너무 부끄러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일은 학교 선생님께 출근표 쓰는 법을 다시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끝나죠. 네. 이 교과서가 일기를 단순히 있었던 일의 나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솔직한 글로 정의한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이게 단순한 작문 수업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자신의 가장 취약했던 순간을 직면하고 내일은 기필코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아, 의지의 기록? 네,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맡겨두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은행 업무라는 일상적인 자립을 향한 발걸음이고 잃어버렸던 독립성을 회복하는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매일을 복잡한 정보 속에 살면서 소셜미디어에 맛집이나 여행사진 같은 건 열심히 기록하잖아요. 네, 다들 일상적으로 하죠. 그런데 과연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토록 솔직하고 절실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배움의 나무 8권은 단순히 글씨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삶의 지침서 같은 걸까요? 네. 기대를 껌으로 재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고 또 은행 출근표를 직접 써서 내 돈을 스스로 찾는 법까지 알려주잖아요. 늘 새로운 트렌드를 쫓는 우리에게도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언가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두 발로 단단히 서기 위한 힘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것에 진짜 무게를 다시 느끼게 된 시간이었네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을 단 한 페이지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면 그 첫 줄에 어떤 단어를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